230페이지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순열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주어진 요소의 모든 순열을 사전식 순서대로 생성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14세기 인도 수학자인 나라야나 판디타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는 현재 순열에서 사전식으로 다음 순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가장 작은 사전식 순서의 다음 순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현재의 순열을 조금씩 변경하여 다음 순열로 전환합니다. 동작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T에서부터 순열을 탐색하여 처음으로 강조하는 위치 K를 찾습니다. K는 A의 K번째보다 A의 K 플러스 1번째가 더 크다를 만족하는 가장 큰 인덱스입니다. 만약 K를 찾지 못하면 현재 순열이 사전식으로 가장 큰 순열이라는 의미이므로 종료합니다. 이때 역순으로 정렬하면 첫 번째 순열로 돌아갑니다. K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 중에서 A의 K번째보다 큰 값 중 가장 작은 값인 인덱스 L을 찾습니다. A의 K번째와 L의 값을 교환합니다. 이 교환을 통해 가능한 다음 순열로 나아가는 첫 번째 큰 변화를 만듭니다. K 플러스 1부터 끝까지의 부분 배열을 역순으로 바꿉니다. 이 부분은 사전식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작은 형태로 변경됩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은 총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그리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순열에서 다음 순열을 찾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많은 실제 문제에서 적용하며 사용됩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은 다음 순열을 찾기 위해 순열의 요소를 몇 번 탐색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에서부터 순열을 탐색하여 K를 찾는 시간 복잡도는 On입니다. K 이후의 요소들 중에서 K와 교환할 L을 찾는 시간 복잡도와 A의 K번째와 A의 L의 값을 교환하는 시간 복잡도, K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요소를 들이는 시간 복잡도는 On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가 On에 걸리므로 전체 시간 복잡도는 On입니다. 이는 현재 순열에서 다음 순열을 찾기 위한 복잡도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은 이것된 순열을 직접 수정하며 추가적인 배열이나 정비적 호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자체는 상수 공간을 사용하므로 공간 복잡도 5일입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은 현재 순열에서 바로 다음 순열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열을 하나씩 생성하기 위해 반복하거나 정기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큰 데이터 집합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사용 예제는 최적화 문제, 조합 최적화, 혹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순열 탐색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다음 순열만을 지속하며 전체 순열을 한 번에 생성하려면 모든 순열에 비해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순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OM 복잡도는 효율적이지만 전체 순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전체 순열을 생성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체 순열을 생성하는 함수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N는 N-부분은 현재 교환을 시작할 B부터 N까지의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N가 1이라면 에서 부분 문자열의 길이가 1일 경우 남은 교환이 없으므로 현재 순열을 출력합니다. 후음은 I는 0부터 N까지 현재 위치인 B의 각 문자를 대상으로 교환을 시도합니다. 수학 B과 B인 플러스 A는 현재 위치와 이후 위치의 문자를 교환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듭니다. 교환 후 퍼센트 스트링 함수를 호출하여 다음 인덱스부터 순열을 재기적으로 생성합니다. 이 재기 호출은 순열이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재기 호출이 끝나면 수학문을 다시 호출하여 이전에 교환한 문자를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저는 문학과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기둥과 이 기둥에 꽂을 수 있는 크기가 서로 다른 원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원판이 가장 큰 원판부터 가장 작은 원판까지 아래로부터 위로 가장 왼쪽 기둥에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가장 왼쪽에 꽂혀 있는 모든 원판을 가장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원판을 옮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개의 원판을 옮길 때에는 어떤 기둥에 꽂혀 있는 원판을 가장 위에 놓여져 있는 원판을 다른 기둥에 꽂혀 있는 원판을 가장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판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기가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놓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가장 왼쪽에 꽂혀 있는 모든 원판을 가장 오른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원판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원판을 두 번째 기둥에 옮기고 두 번째 원판을 세 번째 기둥에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에 있는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개의 원판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판의 순서와 기둥을 말하기 번거로우니까 원판 1, 2, 3, 기둥 1, 2, 3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판 1을 기둥 3으로 옮기고 원판 2를 기둥 2로 옮깁니다. 다시 원판 1을 기둥 2로 옮기고 원판 3을 기둥 3으로 옮깁니다. 원판 1을 기둥 1로 옮기고 원판 2를 기둥 3으로 옮긴 다음에 원판 1을 기둥 3으로 옮기면 문제가 끝납니다. 이렇게 직접 실행해보면서 발견한 규칙은 가장 큰 원판을 제외한 다른 원판들을 하나씩 옮겨서 이번 기둥으로 옮기게 되면 가장 큰 원판을 기둥 3으로 옮길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기둥 위에 있는 원판을 기둥 3으로 옮기면 된다는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코딩할 때 PPT 42페이지에 있는 저런 알고리즘을 짜게 되면 한노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4개의 인수를 받는데 그 안에서 한노이를 다시 표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한노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그 안에 한노이가 다시 실행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연산이 끝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 계산 결과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몇 번의 실행이 됐는지 연산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한노이 함수 안에서 한노이가 다시 실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PPT 44페이지에 한노이 21, 2, 3을 실행하면 그 밑으로 한노이 1, 1, 3, 2가 실행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한노이 0, 1, 2, 3을 실행하고 가장 큰 원판을 옮기는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한노이 0, 3, 1, 2가 실행돼서 한노이 1, 1, 3, 2를 계산하게 되고 오른쪽에 한노이 1, 2, 1, 3도 마찬가지로 한노이 0, 2, 3, 1과 가장 큰 원판을 옮기는 1회 한노이 0, 1, 2, 3의 실행 결과를 더해서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노이 1, 2, 3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원판이 3개일 때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을 확장해서 원판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몇 번의 이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해보면 tn은 n이 1보다 클 때 이 t n-1 플러스 1로 계산되니까 이 식을 전부 계산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트리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는 비선형 자료를 주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에 관해 계층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트리 구조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순회 방법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3가지 순회 방식인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순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순회 방법은 트리 노드들을 특정한 순서로 방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탐색하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진트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트리는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트리 구조입니다. 이때 자식 노드는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으로 나뉩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 왼쪽과 오른쪽 자식을 따라가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트리 순회는 트리 구조의 노드를 특정 순서대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순회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오더, 전위 순회, 인오더, 중위 순회, 포스트오더, 후위 순회. 이 3가지 순회 방식은 트리의 루트 노드와 그 자식 노드들을 어떤 순서로 방문할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오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오더는 부모 노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순으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트리 구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드를 처리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프리오더 순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노드를 방문하고 왼쪽 서브트리의 프리오더로 탐색을 합니다.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를 프리오더로 탐색합니다. 이 말은 즉, 루트를 가장 먼저 방문한 후 왼쪽 자식을 탐색하고 그 후에 오른쪽 자식을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프리오더 순에는 트리의 구조를 전부 출력해야 하는 상황 혹은 복사해야 하는 상황에 요용합니다. 프리오더를 응용할 때는 트리 구조를 복사할 때나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인오더입니다. 중위순회라고도 하는데 인오더는 왼쪽 자식, 부모 노드, 오른쪽 자식 순서로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사용되며 인오더 순회를 하면 트리의 노드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오더 순회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인오더로 탐색하고 현재 노드를 방문한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를 인오더로 탐색합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모두 탐색한 후에 루트를 방문하고 그 다음 오른쪽 서브트리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트리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도 오름 차순 정렬을 할 때 인오더 순회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오더입니다. 포스트 오더 순회는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부모 노드 순으로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들에 대한 작업을 완료한 후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디렉토리 구조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자식을 모두 삭제한 후에 부모 디렉토리를 삭제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포스트 오더 순회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서브트리를 포스트 오더로 탐색하고 오른쪽 서브트리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노드를 방문합니다. 이 방법은 트리의 하위 구조부터 처리를 완료한 후에 부모 노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트리 구조를 삭제하거나 정리할 때 자식 노드를 모두 처리한 후 부모 노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트리 순회의 응용입니다. 프리오더 순회는 트리 구조를 직렬화하거나 복사할 때 사용됩니다. 부모 노드를 먼저 방문한 후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를 차례로 탐색하므로 트리의 전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오더 순회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데이터를 정렬된 순서대로 출력할 때 유용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에서 정렬된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출력할 때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포스트 오더 순회는 자식 노드를 먼저 처리한 후 부모 노드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일 삭제나 리소스 해제와 같은 작업에 적합합니다. 트리 순회 방법인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순회 방식은 각각 탐색하는 순서가 다르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오더는 트리의 구조를 탐색할 때, 인오더는 정렬된 결과를 출력할 때, 포스트 오더는 자식 노드를 먼저 처리한 후 부모 노드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트리 순회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탑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노이탑 알고리즘은 대귀적인 문제 해결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에 한 개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한 개의 원판을 옮길 때는 어떤 기둥에 꽂혀있는 원판의 가장 위에 꽂혀져 있는 원판을 다른 기둥에 꽂혀있는 원판의 가장 위에 놓는다. 그리고 크기가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노이탑 알고리즘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소가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둥이 아닌 그 탑의 개수, 그리고 첫 번째 위치, 탑의 위치인 A,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인 B,
목표 지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탑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둥을 A, B, C라고 놨다면 바로 A를 C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탑이 만약에 두 개라고 예시를 들면은 맨 밑에 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목표 지점이 아닌 나머지에 놓고 그 다음에 맨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을 첫 번째 하듯이 C로 옮긴 다음에 B에 옮겨져 있던 한 기둥을 다시 목표 지점인 C로 옮기면 됩니다. 세 번째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도 마지막 세 번째인 가장 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나머지 기둥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A에서 C로 이동을 한 다음에 B에서 B로 옮겨놨던 것을 다시 C로 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이 두 가지를 탑 두 개를 B로 옮기기 위해서는 두 개에서 하나를 제외한 하나를 또 나머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가장 컸던 두 번째 거를 목표 지점으로 옮긴 후 이런 반복적인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탑이 3개일 때 하노이 함수를 보면은 처음 목표 지점은 A고 이것을 C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을 그러면은 두 개를 B로 옮기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노이 두 개일 때 목표 지점은 A에서 B 그 다음에 나머지가 C고 이 사이에 그러면 이제 남은 가장 큰 거를 3번을 목표 지점 C로 옮긴 후 이제 나머지 두 개 있던 것을 다시 목표 지점 C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B에서 C로 보낸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PPT 44페이지 오른쪽 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 N 그리고 A, B, C가 있을 때 N이 1이 아닌 경우에는 하노이 N-1, A, C, B 그리고 A에 있던 걸 C로 옮긴 후 하노이 N-1, B, A, C 이렇게 재규적인 함수로 더 작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기적인 함수를 계속하여 실행을 했을 때 N개의 원판이 주어졌을 때 원판을 옮기는 총 횟수를 구할 수 있는데 PPT 51페이지의 어떤 재기적인 문제 수를 이렇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N승의 -1 값이 원판 N개에 따른 옮기는 총 횟수라고 볼 수가 있고 N이 64개일 때는 그 아래처럼 얘 64승의 -1 횟수가 예를 들어서 보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트리를 보고 싶으면 46페이지나 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하노이 탑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